안녕하세요. 채널에서 미코치입니다. 자, 최근 국가대표 출신 보디빌더 분들이 3대 500 인증이나 3대 운동 중량 같은 챌린지 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낮은 체급에서는 3대 500도 넘기기 힘들고 조금 체급이 올라가야 500을 겨우 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과연 보디빌더들의 근육은 뻥 근육이라서 힘을 못 쓰는 걸까요? 보디빌딩 선수분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근육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 수행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타 종목 선수들에 비해서 그닥 좋지 못한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건 평균적인 선수들의 수치이고 타 종목 선수에 비해서인 거지 일반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운동 능력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는 근원섬유와 근형질의 차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해 왔습니다. 보통 파워리프팅이나 다른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하는 훈련법은 근원섬유를 발달시키고 보디빌딩에서 많이 하는 훈련법은 근형질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실제 좀 이상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미 다른 유튜버 분께서 이에 대한 내용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근육의 비대는 기본적으로 근원섬유의 발달이 없이는 일어나기가 힘들다. 근형질 단독으로 근비대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자, 이것의 차이는 근원섬유와 근형질의 차이가 아닌 근신경의 차이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근거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근신경의 차이지만 이걸 좀 더 우리가 훈련법, 현실적으로 바꿔서 조금 더 쉽게 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보디빌더 분들은 한 번 들기에 특화된 훈련을 하지 않는다. 보디빌딩의 훈련법은 근비대를 위해 중량을 올리는 방식이지 중량을 들기 위해 근비대를 하진 않습니다. 보디빌더들은 가능한 적은 무게로 높은 부하량을 주는 훈련법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전체 훈련의 볼륨과 관절의 회복력 때문입니다. 100kg의 중량과 80kg의 중량이 근육에 받는 부하량을 같게 만들 수 있다면 더 무거운 쪽이 당연히 관절의 부하량을 많이 주게 될 것입니다. 이는 관절의 회복력에 부담을 줘서 전체 훈련 볼륨량에 지장을 줍니다. 이는 곧 근비대의 발달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이를 위해 대부분의 보디빌더들은 너무 적은 횟수의 높은 중량의 훈련법보다는 6에서 20회 사이에 적당한 중량의 고반복 훈련 혹은 중반복 훈련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볼륨 트레이닝을 선호합니다. 자, 그리고 높은 중량과 같은 부하량을 근육에 주기 위해 적당한 운동 속도를 조절하게 되고 최대한 집중하는 방법으로 훈련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에 비해 파워리프팅식 훈련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운동 프로그램에 탑싱글 세트라는 걸 집어넣는데, 탑싱글 세트 같은 경우에는 내 1RM은 아니지만 그날의 최대 중량에 가깝게 한 번 드는 무게를 세트에 집어넣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건 실제 원RM 증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 이유로는 훈련에는 특이성과 전이성이란 게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스쿼트를 한다고 해도 10번 반복하는 스쿼트와 한 번 반복하는 스쿼트는 그 전이성이 100%일 수는 없습니다. 10번 반복할 때와 한 번 반복할 때는 다르기 때문이죠. 10번 반복에서 한 번 반복에 가까워지는 횟수가 낮아질수록 전이성은 올라갈 거고요. 당연히 10번 반복보다는 5번 반복이, 5번 반복보다는 3번, 2번 반복이 좀 더 한 번 드는 운동의 전이성을 높일 겁니다. 이는 곧 1회 반복 세트를 꾸준히 가져가는 사람이 1회 반복에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 100의 힘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1회 반복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1회 반복 시 100의 힘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그래서 파워리프터 분들은 1회 반복 훈련, 즉 탑싱글 훈련에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이유로는 보디빌더 분들은 신장 반사 같은 반사 개념, 즉 반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동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첫 번째 든 이유랑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디빌더들은 근비대를 위해 중량을 선택하지 중량을 들기 위한 훈련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파워리프팅은 그 반대입니다. 중량을 들기 위해 근비대가 필요하다면 근비대를 선택해서 훈련하기도 하지만 일부러 근비대를 위한 훈련을 하진 않습니다. 파워리프팅은 중량을 들기 위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중량을 들기 위해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하고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즉 파워리프팅이라는 운동 자체가 스트렝스만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이를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파워리프팅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누군가의 3대 중량이 파워리프터들의 3대 중량보다 낮다고 해서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그들보다 스트렝스가 무조건 낮다라고 말할 순 없다는 말이 됩니다. 즉, 중량이 절대적 의미를 갖는 건 파워리프팅 시합이나 룰에서만 존재할 뿐이고 일반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이유로는 뻥근육이라 함은 근육에 기능이 없다는 건데 근육은 힘을 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파워리프팅을 하는 사람보다 보디빌더들이 근육량이 많고 힘이 더 오히려 적다고 해도 근육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근육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 같은 화학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 그리고 심장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혈당 조절로 인한 체지방 감소 및 장기 기관의 건강에도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즉, 보디빌딩식 훈련법이 파워리프팅식 훈련법보다 안 좋거나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보디빌딩이건 파워리프팅이건 혹은 크로스핏이건 극단적인 선수들의 트레이닝을 일반인에게 적용시켰을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코치들은 알고 일반인에게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무시하는 코치가 많다는 게 어쩌면 그 종목들의 안티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서 운동 종목에는 특이성이란 게 있습니다. 파워리프터는 당연히 3대 운동 중량이 높고 보디빌더는 보디빌딩 시합 룰에 맞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크로스핏 선수는 크로스핏 룰에 맞춰 크로스핏 와드를 가장 잘할 수 있게 몸 관리를 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어떤 선수가 3대 중량이 높다, 어떤 선수가 몸의 근육량이 많다로 그 종목의 우위가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디빌딩 시합, 파워리프팅 시합, 크로스핏 시합 모두 1등하는 어떤 선수가 나타나서 그 훈련법을 일반인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한다면 피트니스 시장은 한번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초보자들도 100% 근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할 거지?